삼성전자가 여기서 10만 원 가는 스토리에서 그 아랫단에 여기 핵심적인 애들은 2배까지 오를 수가 있겠죠. 저는 그 관점에서 탑픽을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면 네. 메모리 반도체는 시클리컬 업종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클리컬이라는 거는 업사이클이 있으면 다운사이클이 있고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을 촉발한 건 AI였죠. 그러면은 우리는 AI 산업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야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어디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AI 산업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극초기라고 봅니다. 그 챗GPT가 나온 이제 구글의 서치가 1위라고 봤을 때 챗GPT가 뭐 10배의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고요. 지금 소라라고 나왔죠. 그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아직은 1분짜리밖에 못 만드는데요. 이게 나중에 영화까지 만들 거거든요. 이 소라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10,00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10배의 수준에서 앞으로 1000배가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지금 앞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소라까지만 해도. 근데 소라가 그러면 뭐 인공지능에서 얘기하는 AGI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소라는 그냥 현 단계에서 개발이 되는 그 단계고 AGI는 또 그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오픈 AI에서도 이 AI의 단계를 5단계로 구분을 해서 한 적이 있어요. 1단계는 지금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챗GPT, 그러니까 챗봇, 그러니까 인간과 어떤 대화, 언어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단계, 지금 현재 1단계 후반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가. 2단계는 추론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박사 수준의 어떤 지능을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근데 이게 조만간 이제 GPT-5가 나올 예정인데요. 그 정도가 되면은 박사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오픈 AI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2단계도 안 간 거거든요. 3단계는 대리인. 이거는 인간을 대신해서 며칠 동안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리인처럼 완전히 인간이 하시는 완전히 대리할 수 있는. 그리고 4단계 혁신자. 새로운 혁신을 제시하는. 만약 2단계까지만 가도요. 뭐 인간의 수많은 질병이라든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인류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혁신이 제시될 수 있는 뭐 그런 단계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 5단계 조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한 인간을 넘어서서 어떤 조직 단위의 업무를 혼자 수행할 수 있는 AI.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뭐 초지능으로 가는 거겠죠. 이렇게까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1단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샘 알트만도 뭐 여러 인터뷰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의 챗 GPT는 정말 멍청한 수준이라고까지 스스로 만들어 놓고서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너무 멍청하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걸 생각하면 그때 생각하면 지금의 챗 GPT는 너무 멍청한 단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AI 산업은 극초기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AI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수혜가 되는 업종이 무엇이냐?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계속 연산하고 내보내고 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디램과 낸드.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의 이 중요성이 과거의 그 어떤 전방 산업, 스마트폰, PC, 서버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이 시대가 된 거거든요. 저는 AI 산업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봅니다. 초반에 메모리는 시클리컬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시클리컬이 아니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너무 이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하이닉스의 PBR 밴드 차트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하이닉스 PBR 밴드가 과거 역사적 상단을 뚫고 올라가 있죠. 시클리컬 산업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클리컬 산업은 밸류에이션의 상단이 늘 정해져 있고 상단과 하단이 늘 정해져 있는 게 시클리컬 산업입니다. 그래서 밴드를 보고 기준을 많이 삼잖아요. 많이 올라갔네, 이젠 다운턴 오겠네. 너무 많이 내려갔네, 이젠 업턴 오겠네. 이거거든요. 과거에 메모리도 이랬어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상단을 뚫고 올라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뒤따라서 올라갔어요. 상단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시장은 이미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이제는 시클리컬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이 상단을 뚫고 넘어갔다는 거. 리레이팅이죠. 그러니까 이 HBM이 그 역할을 해준 거죠.
원래 메모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적도가 늘어나지만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게 메모리였지 않습니까? D램이. 그냥 누가 만들어도 똑같은 메모리. 삼성전자 가서 사도 똑같고요. 하이닉스 가서 사도 똑같습니다. 근데 HBM이 그게 아니죠. HBM은 맞춤형 반도체예요. 각각의 테크 업체들이 나는 이 정도 수준. 이거는 점점 더 로직이 이제 HBM4로 가면은 로직이 베이스 다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 맞춤화됩니다. 네. 그리고 공급 업체가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 선수금을 많이 주죠. 뭐 조단위 선수금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공급이 부족하고 맞춤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먼저 선수금을 주고 내가 물량을 확보하는 거죠. 시클리컬 산업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HBM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가 메모리 반도체로 들어오면서 메모리가 더 이상은 시클리컬이 아닌 그냥 추세적 우상향 성장 산업으로 바뀔 수 있는 지금 초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HBM이 뭐 벌써부터 공급 과잉이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HBM 산업도 HBM4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3E까지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AI가 아까 극초기라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연관해서 HBM은 계속 똑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HBM도 극초기에 불과하고 HBM4부터 12층, 16층으로 늘어나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그 극대화 용량의 극대화나 물량의 극대화가 시작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AI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혜죠.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는 네. 나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 단기적인 노이즈가 있습니다만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인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개인의 돈이 많아서 다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둘 중에 뭐가 나은지에 대한 간략 코멘트 그리고 밸류체인 내에서 탑픽은 어떻게 꼽아 가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둘 중에서 고르라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고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뭐 완전히 매도냐 숏이냐 이 말씀은 아니고요. 상대적인 수익률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하이닉스의 밴드 차트를 말씀드렸죠. 네. 이미 뚫고 올라가 있는. 근데 삼성전자 똑같은 PBR 밴드 차트 보시면은요. 얘는 역사적 밴드 상단도 아니고 중단에 있어요. 예, 여전히 네. 중간에 있어요. 왜? 엔비디아의 HBM 못 들어갔으니까. 그 마이크론이 연초에 HBM3 이 엔비디아의 퀄 승인 받았다고 나오면서 마이크론이 하이닉스의 퍼포먼스를 따라갔거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는 들어갔다고 지금 요새 나오고 있죠. 네. 근데 3E 이제 좀 더 하이엔드 이쪽이 통과가 됐다고 나오면 저는 마이크론의 퍼포먼스처럼 삼성전자가 급하게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갈 거다. 빠르게 올라갈 여지 그리고 네. 상단을 뚫고 올라갈 여지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인 주가 수익률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를 저는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 지금 모르잖아.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은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증거들이 시그널들이 나와요. 뭐냐면 엔비디아가 그 6월에 컴퓨텍스 행사가 대만에서 있었고요. 네. 젠슨 왕이 TSMC 본사를 그때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 얘기가 우리의 전용 코어스 패키징 캐파 전용 공장을 만들어줘.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TSMC에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제 오늘 나온 뉴스거든요. 네. 굉장히 좀 미래적인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계속 수요가 초과인 상태인 거는 사실은 코어스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HBM도 부족하고요. 그러면은 코어스 캐파가 엔비디아가 부족한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블랙웰에 대한 주문을 25%를 올렸어요. 코어스 캐파 부족하잖아. HBM 부족하잖아. 어떻게 블랙웰을 주문을 올릴 수가 있지? 이거를 누가 공급해 줄 수 있냐면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TSMC 왜 거절한 거예요? 자기도 부족하니까요. 자기는 엔비디아가 물론 가장 큰 고객이긴 하지만 AMD도 있고 다른 수많은 엔비디아 매출 비중 11%거든요. TSMC에서. 그것도 큰 비중입니다만. 다른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전용 팹을 만들어줄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고 엔비디아는 캐파가 여전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문을 늘렸을까?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밖에 대안이 없거든요. 그 패키징 할 때 실리콘 인터포저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네. 지금 실리콘 인터포저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TSMC, 삼성전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두 개 정도의 그 파운드리 회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패키징이 되는 회사, 파운드리가 되는 회사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아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러면 HBM3E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하이닉스 캐파로는 지금 25% 주문 증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론도 지금 공급했다고는 하지만 수요율 문제가 있는 걸로 요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엔 결론은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3E의 엔비디아의 승인이 저는 임박한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네요. 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럼 삼성의 아랫단의 종목으로는요? 대형주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여기서 10만 원 가는 스토리에서 8만 원에서 10만 원이면은 뭐 20% 30% 되는데 그 아랫단에 여기 핵심적인 애들은 30% 이상, 50% 2배까지 오를 수가 있겠죠. 소부장 업체들 과거에도 그래 왔으니까. 네. 저는 그 관점에서 탑픽을 솔브레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제 방송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제가 솔브레인을 좋아하는 걸 아실 텐데 네. 근데 주가는 많이 빠지고 있죠. 근데 제 솔브레인이 왜 탑픽이냐면은요. 솔브레인은 이제 반도체 소재를 하는 회사죠. 근데 디램과 낸드 둘 다 이제 소재를 많이 하는 회사고 네. 특히 낸드 쪽으로 비중이 조금 더 큽니다. 낸드 쪽에서 뭘 하냐면은 이제 에천트 식각용 그 가스 에천트와 그리고 CMP 슬러리 네. 그거를 이제 주로 공급을 하는 회사가 솔브레인입니다. 삼성전자 내에서 CMP 슬러리에 굉장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HBM용 CMP 슬러리는 솔브레인이 삼성전자형으로 독점입니다. 하이닉스 향으로도 독점이었습니다. 근데 동진 세미캠이 하이닉스 향으로는 들어왔어요. 네. 아직은 미미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솔브레인은 특히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의 GAA 공정에서 초상계 에천트를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죠. 하지만 일단은 그 초상계 에천트를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만약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부상을 하게 되면은 솔브레인은 그 이상의 그 실적의 레버리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좋게 보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좋아질 건지 이거를 또 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되게 안 좋은 시각이 더 대부분입니다. 네. 뭐 거민치도 수요 20%밖에 안 돼서 엑시노스 2500 하반기에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갤럭시 워치 7이 공개가 됐고요. 거기에 삼성전자 3나노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AP인 엑시노스 W1000이 탑재가 됐습니다. 물론 워치라는 게 작은 시장이죠. 스마트폰보다 훨씬 작은 시장이라서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뒀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양산화돼서 제품화가 됐다라는 거는 수율이 잡혔다. 네. 수요 20%로는 절대로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수율은 50%는 돼야 이게 제품화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수율 50% 이상이면은 이거는 이제 진짜 해볼만 한 거예요. 그리고 엑시노스 W1000이 지금 전작에 비해서 전력 성능이라든지 어떤 그 속도라든지 이게 두세 배가량 높게 지금 성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품화가 된 거고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지금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갈 더 큰 시장인 엑시노스 2500이 삼성전자 3나노에서 나오게 될 예정인데 저는 이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워치에서 이미 양산화가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 3나노에 대해서 시장에 기대가 없지만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의 최대 수혜주는 누구냐? 솔브레인입니다. 특정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파고 살펴보다 보면 그 기업을 내 포트에 넣어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마련인데 솔브레인에 대한 애정을 많이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드러내 주셨고 그 내용에 대한 추가적 업데이트 포인트까지 이렇게 한 번 더 잡아주셨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반을 한번 싹 훑어봤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듣고 싶고 또 다른 섹터와 종목에 대한 뷰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자리를 마련하셨다고요.
네, 제가 뭐 방송에서 미처 다 못한 얘기들, 그 종목에 대한 더 디테일한 얘기들, 그리고 제가 말씀 뭐 안 드렸던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뭐 AI라든지 이런 시장 전반에 대한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고 굉장히 지금 노이즈가 갑자기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제가 저희 도곡센터에서 좀 설명회를 통해서 좀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8월 2일에 8월 2일. 예, 네. 오후 2시에 저희 도곡센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희 센터 전화번호로 먼저 좀 신청을 해주시고 비용은 없습니다. 네. 그냥 시간이 되시면 네, 듣고 싶으시면 그냥 오시면 되고요. 그 대신 미리 전화만 먼저 좀 오고 싶다 먼저 예약을 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정도 오시는지 알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 방송 내용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 부장님의 시각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납득이 되는 부분도 너무 많았고 이렇게 본질을 흐리는 노이즈를 걷어내 주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또 무료 강연회이니까요. 한번 가셔서 궁금한 내용들 더 살펴보시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 알차고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임성호 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